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복근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단지 허리 통증을 개선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개미 허리를 만들기 위한 복근 운동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번에 봤던 거는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골반이라고 하는 것이 장골과 치골과 좌골, 이것이 양쪽 합쳐져서 골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뒷면에는 척추의 일부분인 천골이 들어와서 골반의 한 부분을 감당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반의 움직임이 척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밑에는 보면 대퇴골이 골반을 받쳐주고 있는데, 대퇴골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경골이 있고 발이 있고, 결국은 발과 하퇴와 대퇴의 상태가 아주 직접적으로 골반에 영향을 미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골반의 상태가 척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다. 먼저 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요. 그러면 골반 균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좌우측 균형은 양쪽 AS-IS의 높이 균형으로서 우리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후의 균형은 AS-IS와 치골 결합이 수직선상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전후 균형이 잡혔느냐 잡히지 못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전후 균형 얘기를 할 겁니다. 좌우 균형 얘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맞춰낼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난번에 잘 보셨죠? 이렇게 정상적인 전후 균형, 그 다음에 골반 후방 경사가 되면 허리가 없어진다, 엉덩이가 없어진다, 배는 안으로 당겨주면서 복부가 하늘을 향하게 된다. 그러면서 고관절에서의 굴곡이 날아가 버린다. 전방 경사가 되면 허리가 앞으로 많이 밀리면서 그 반대편에 배도 앞으로 밀려 나온다. 엉덩이는 커진다. 그 다음에 고관절은 굴곡된 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이것이 몸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변화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보면, 자, 정상적인 골반 얘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골반과 골반의 후방 경사와 그 다음에 골반의 전방 경사,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장요근이 무엇을 AS-IS 골반 전면을 밑으로 잡아당긴다. 그 다음에 복직근이 치골을 위로 잡아당긴다. 어디까지? 복직근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5번 갈비뼈에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치골과 5번 갈비뼈를 연결시킨다고 했잖아요. 복직근은 골반을 앞쪽에서 명치를 향해 5번 갈비뼈를 향해 끌어당길 것이고, AS-IS, 장요근은 AS-IS를 바닥을 향해서 끌어당길 거예요. 이 싸움의 균형이죠. 여기에 보조하는 친구들이 두 개가 있죠. 장요근의 힘을 보태는 친구는 척추기립근이죠. 꼬리뼈를 어디로 끌어당겨요? 허리로 잡아당겨버리는 역할을 하죠.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복직근이 치골을 명치계 쪽으로 끌어당기는데, 거기에다 뒤에서는 PSIS를 고관절 신전근, 햄스트링과 대둔근이 엉덩이를 PSIS를 밑으로 잡아당겨버린다고 하면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되면서 이런 골반이 뒤로 기울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게 되니까 아까 딱 요 사진 모양과 똑같은 체형이 여기에 나왔네요. 요 사진 모양과 똑같은 체형이 또 여기에 나왔네요. 복근이 약하고 장요근이 짧아지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장요근이 약하고 복근이 짧아지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다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 올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척추에서 이렇게 앞으로 밀림이 안 생길 텐데, 우리가 발로 바닥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리가 앞으로 밀려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여기서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 복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 사이를 치골과 명치, 5번 갈비뼈 사이를
짧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복근 운동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를 짧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나중에 가서 말하겠지만 여기 장요근이 짧아진 상태에서는 요걸 만들어줘 봐도 체형의 변화가 잘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같이 맞춰 나갈 거예요. 결국 장요근이 짧아지면서 여기 대요근이죠. 그리고 장골근이죠. 두 개가 합쳐지면서 내려와서 허벅지 대퇴골의 뒤쪽으로 들어가서 소전자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게 짧아지면 허리를 앞으로 잡아당기면서 골반을 앞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이렇게 끌어내려 버리는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간다면요. 골반 전방경사가 되면 장요근과 요추 길이근이 강해졌다는 얘기고 복직근, 하복근과 고관절 신전근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골반이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앞쪽에서는 밑으로 떨어지지만 위쪽에서는 뒤로 올라가면서 허리를 앞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럼 허리 반대편에 있는 배도 앞으로 밀려버리게 되는 거죠. 요추 전만이 일어나고 복부에서는 전방 밀림이 일어나서 자 복부에서 우리가 자 여기서 근육이 잘 형성되는 곳은 어디라고 했죠? 지난번에 근육이 잘 형성되는 곳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움직이는 곳, 자주 힘을 쓰는 부위는 한 사람의 몸에서도 자주 힘을 쓰는 부위는 근육이 잘 만들어지고요. 몸을 잘 사용 안 하는 부위는 근육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잉여 에너지를 그쪽에 축적해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생긴다는 거죠. 잉여 에너지만 갖다 축적하면 좋은데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이 사람은 잉여 에너지가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잉여 에너지가 없더라도 모자란 에너지 중에 다시 일부를 빼서 힘을 안 쓰는 곳으로 갔다가 밀어넣어 버리더라. 그래서 복부 비만까지 생겨버리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복부 비만이 되는 이유는 특히나 다른 부분은 살이 안 쪘는데 복부에만 지방이 쌓인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살이 쪘지만 특히 배에 지방이 많이 쌓인다 이런 사람들은 골반 전방경사가 되면서 복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허리 전방 밀림이 나타났잖아요. 허리 전방 밀림이 나타나면서 허리 후방에서 마찰 손상이 마찰에 의한 손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허리가 꺾이면서 앞으로 밀려서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서 척추 후관절이 부러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척추가 위에 척추가 앞으로 요 골반 위에 천추 위에 있는 5번 요추가 앞으로 부러지면서 밀려나와 버린 현상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부러지거나 아니면 밀려버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꺾임으로 인해서 요 위에 척추 후관절과 밑에 척추 후관절이 맞물리면서 마찰이 심해지고 퇴행 손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요추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허리가 앞으로 밀리고 있다. 그 반대편에 배가 앞으로 밀리고 있다. 그래서 골반 전방경사가 심해지면서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체형의 사진들을 제가 골라놔 본 거예요.